안녕하세요. 김태우입니다. 오늘 선거 날인데 선거 다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선거 안 하셨으면 빨리 가셔서 선거하셔야 됩니다. 민주주의에 정말 중요한 것이 선거예요. 정치의 환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도 가서 그 중에 또 제가 이렇게 잘 그 중에 어떤 후보들 이렇게 선거하고 왔어요. 꼭 이렇게 선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요. 보험 사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행경찰서가 보험 사기를 쳤습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런 것들을 녹음을 들려드릴 건데 좀 이따가 좀 들려드리기 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걸 들려주면 또 부채도사들이 또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또 뭐 어떤 준비를 또 하겠죠. 근데 하도 허위가 많으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 제가 시민들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경찰서 부채도사님들, 요 녹음을 들려줄 테니까 또 반대 자료 만드세요. 또 거짓말 자료를 만드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곳에서 통영시 노을전망대라는 곳에서 교통사고 같지도 않은 교통사고가 22년 10월 15일 날 났습니다. 저희 차가 이렇게 도로폭 4m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외국 면허 소지자인데 제가 아플 때 저희 집사람이 위험한 길에서 이렇게 세워두면 앞에 나오는 차와 추월하는 차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한 3분 정도 서행 운행을 하면서 안전한 곳에 차를 좀 세우고 구급조치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때 저희 차 뒤에 큰 글씨로 초보 운전이 붙어 있었거든요. 제가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차 뒤에서 다 이렇게 초보 운전을 보고도 아반떼 차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희 차를 중앙선을 밟고 앞지르기를 해서 앞으로 들어왔죠. 저희는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이 아반떼 차가 저희들에게 주차 중에 뒤에서 그냥 저희들이 부딪혔다고 말했어요. 저는 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어떤 충격인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아무튼 외제차고 또 저희 차 때문에 그 아반떼 차 앞쪽에 있었던 산타페 차랑 또 부딪히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 저희 차 때문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차가 외제차라고도 속이고 어두컴컴해지고 제가 잘 몰라요. 차에 관심도 없고 제가 외국에서 쪽이 있었고 그래서 외제차라고 그러고 또 범버도 외제고 엄청 비싸고 근데 우리 차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 그러고 저희 집사람 멀리 뚝 떨어져서 고개 숙이고 있고 한국 도로교통법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랬죠. 아무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은 교통사고 자체의 문제보다 여기에 관련된 보험 사기에 관련된 것을 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곳에 사고가 났는데요. 맨 앞에 이 차, 산타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갓길이 아니라 일반 도로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일반 도로를 막으면요, 앞에 뒤에서 오는 차가 추월을 하려면 중앙선을 밟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앙선 밟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 점선이 아닙니다. 중앙선이 여기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희 차가 가고 있었고 맨 앞에는 이 산타페 차가 있었고, 저희 차와 산타페 차 중간에 아반떼 차가 앞지르기로 중앙선을 밟고 들어와서 자기 추진력으로 이 산타페 차 후면을 추돌한 거예요. 근데 뭐 살살 추돌했죠. 그게 이제 추돌 이후에 이렇습니다. 어디 망가진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 자리에서는 아프지도 않다고 그래놓고선 며칠 지나서 뭐 돈 문제죠. 계속 돈을 더 요구하면서 이쪽 차는 아반떼 차는 뭐 두 사람 뒤에 앉아 있었던 두 사람이 병원 다니고 있다고 하고, 이 사람은 또 돈을 제대로 수리비를 더 많이 안 주면 병원에 뭐 들어눕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랬죠. 녹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시작된 거고요. 거기에 통영경찰서가 끼어들어서 보험 사기 주범 역할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일이 있고 저희가 아무튼 사고 장면을 못 봤고 이구동성으로 저희 차가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또 이 아반떼 차가 뭐라 그러냐면, 아무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요 정도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뭐 보험 처리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는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했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 되죠. 저 혼자만 보험 처리가 되죠. 제가 좀 자정을 했어요. 자꾸 보험 처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반떼 차도, 아반떼 차 남자 주인이 운전을 하면 보험 처리가 되는데요. 거기 여자가 운전을 했었어요.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몰랐죠. 그런 것들을 다 고지하지 않고 거짓말로 앞에 가만히 아반떼 차가 서 있었는데 뒤에서 저희들이 추돌했다고 계속 거짓말을 한 거죠. 그게 기망이에요. 속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아반떼 차가 저희에게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아반떼 차랑 산타페 차가 주장을 해서 먼저 아반떼 차에 요구하는 금액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를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당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당일날 지급을 했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든 지급을 했잖아요. 근데 지급을 할 때 이게 뭐 대단히 큰 액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뭐 어떻게 그렇게 나올 줄 알았겠어요. 그거 달라고 그래서 그 정도 액수를 주고 한 5만 원을 더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받아서 갔죠.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돈을 입금 받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 3일 후에 계속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뭐 50만 더 달라고 그랬다, 100만 원 더 달라고 그랬다, 그 이상을 달라고 그랬다. 계속 앉은 자리에서 금액이 높아지더라고요. 그 수리비를 더 많이 안 주면 제가 이제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수리비를 더 많이 안 주면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제가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갖고 너무 당혹스럽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사람이 사고 당일날 보험 접수를 했어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또 그날 보험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에서 중복으로 배상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받았다고 했으면 보험회사에 그렇게 고지를 했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차 처리를 했습니다. 자차가 뭐냐면 단독사고 처리를 한 거야. 자기 차가 다른 차에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해를 내서 차량에 손괴가 있었다고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11월 17일 그때 17일 18일 그때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명백한 보험 사기거든요. 저희한테 돈을 받고 보험회사에 그 당일날 돈을 받은 그 당일날 10월 15일날 또 신고를 해서 그건 뭐 말할 가치가 없어요. 이 돈을 받으면서 동시에 신고한 거죠. 이 돈을 받으려고. 사기예요. 일반 사기도 성립되고 보험 사기도 성립합니다. 근데 통행경찰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중복 배상을 받았다니까요. 여기 이렇게 있다니까요. 통행경찰서에 다 압니다. 그런데 통행경찰서는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부채도사라고 그러면 구속을 해도 몇 번을 했겠습니다. 통행경찰서 부채도사님 와서 구속하세요.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내가 10월 15일 날 저희 차 운전자 제 배우자와 이렇게 돈을 줬습니다. 통영경찰서에 다 말하고 이 자료도 다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날 사고가 난 날 또 보험금 받기 위해서 사고 신고를 해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누가 돈을 받게 해줬냐면 통영경찰서에서 돈을 받게 해줬어요. 보험회사에다가 다른 사람에게 배상을 받았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왜 주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속인 거죠. 보험회사를 기망했으니까 보험 사기죄입니다. 저에게도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신청할 거면 이 돈을 받으면 안 되죠. 보험회사에 돈을 받을 거라면 제가 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기죄가 있는 거죠. 기망해서 금전을 편취했으니까. 사기죄입니다. 형법상. 요건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죄예요. 보험금을 받아 챙겼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제가 그래서 요 날이 작년 8월 15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랬어요. 그 한 1년 가까이 전화를 차단하고선 저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랬더니 전화 차단은 경찰이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 통행경찰서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제가 보험 사기를 모르도록 저희 아내에게 돈을 받아서 챙기고 2차 주인이 그리고 또 보험회사에 그날로 저희에게 돈을 받는 날 또 사고 신고를 해서 그 며칠 후 11월 17일 18일 그때 또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때 보험회사에서 그 통영경찰서에서 그렇게 지급하라고 그래갖고 지급했다는 거죠. 경찰서가 막장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무고로 걸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공판이 회부돼서 제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몇 건이 걸려 있어요. 이
보험 사기를 쳤던 사람이 저를 무고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이 앞지르기를 했던 또 보험 사기를 쳤던 이 사람도 아반떼차 이 사람도 저를 두 가지로 걸었어요. 무고죄로 걸고 명예훼손으로 또 걸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자, 제가 이 보험회사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들이 이제 막 경찰 쪽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저 말고도 우리 차량 담당자가 접수가 됐고 그 사실 확인원이 발급된 시기가 11월 초인가요? 12월 말인가요? 2023년 저희 쪽에 제출하신 거는 8월 달이에요. 2023년 8월 달에 제출하셨어요? 네. 근데 보험료를 8월 달에 주셨다고요? 아니요, 이거 지급은 이제 이전에 했고요. 사고 단가 자체는 저희가 이제 확인해보고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 확인원을 안 받고 지급을 네. 그냥 해주셨어요? 네. 그 원래 DB는 그렇습니까? 그 아, 사건 사고 지금 이거 특근이죠. 이게 저 내용적은 저희도 지금 알고 있는데 구두상으로 하고는 얘기 들었는데 이 지금 저희가 세워져 있는 차가 이제 저희 차량이고 다른 차량이 와서 이제 저희 차를 접촉한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사고나 사고 장면이나 이런 거를 보고 지급하신 거예요? 지금 사고 이제 우리 현장 그 사진하고 차량 사진하고 저희가 확인을 그 했고요. 아니 저도 이제 DB보험 그 피보험자인데요. 네. 보험료는 뭐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이게 그 보험금을 지급할 때 네. 그 사실 확인원도 없이 지급이 된 것도 조금 좀 내가 마음이 안 좋고 네. 그게 있어야 그것도 없이 어떻게 지급이 돼요? 어느 보험회사에서 사실 확인원 없이 지급합니까? 사고 또- 확인원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사고 자체가 발생된 거는 저희가 확인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사고 자체는 확인이 된다면 네, 블랙박스 영상도 안 보고 자선 처리를 하신 거예요? 예, 우리 상해 처리를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그냥 아무나 신고해갖고 나 이렇게 자선으로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 확인원도 안 보고 블랙박스도 안 보고 그냥 그 말만 믿고 지급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차량 파손 확인된 건 차량 파손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확인된 걸 확인했거든요. 그 파손이 그 사고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 전에 사고인지 그거 모르시잖아요. 블랙박스를 보셔야지. 그렇게 부딪힌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으면 블랙박스가 다 있는데 그 사고가 그날 그 시간에 부딪혀서 그런 건지 며칠 전에 부딪혀서 다른 데에서 부딪혀서 돈을 갖다 받고서 또 그렇게 한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조금 그런 게 지금 그때 구두상으로 경찰하고 저희가 확인했고 왜냐면 당장에 이제 교통사고 사실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러면 네. 그 선생님께서는 책임은 없어요. 내가 선생님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경찰로부터 구두 확인을 받으신 거네요. 그 사고 확인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고건이 좀 있었는지 이게 왜냐면 교사원이 바로 자, 여기 이제 사고 직후의 사진입니다. 이 차가 아반떼차예요. 이 차가 산타페 차입니다. 이 차 이야기, 지금 이 차에 관한 보험 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차도 보험 사기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통영경찰서가 주관했어요. 기가 막히죠? 이 통영경찰서가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장면 다 보험회사에 속였습니다. 이 차가 혼자서 단독 사고를 낸 걸로 그렇게 말해줬어요. 구두로.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어디 이 사람이 이 차가 혼자서 사고가 났어요. 여기 이해관계가 세 차인데 이 차가 앞에 있는 차를 뒤를 살짝 추돌을 했는데 뭐가 망가졌어요? 아무것도 사실 내가 육안으로 확인된 게 없어요. 어디가 망가졌습니까? 이 상태인데 직후에 아무것도 망가진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보자는 거지. 영상에 이렇게 톡 나올 겁니다. 이 산타페 차 영상은요, 몇 달 후에 감췄습니다. 제가 11월 2일 날 가서 봤어요.
2차 영상을 봤어요. 이 차가 형사합의금을 뜯으려고 교통사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교통조사관이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신고했으니까 이 사람 영상을 보여줬죠.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이 차에 쓰인 건 알아요. 어떤 각도에서 나오는지. 2차 영상이었어요. 그 후에 불리해지니까 감췄습니다. 왜? 이 차에서 잘 알잖아요. 턱 부딪혔는지 꽝 부딪혔는지. 살짝 턱. 지나갈 때 이렇게 손을 흔들다가 싹 스치고 지나갔는데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거기 CCTV에 다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협박, 공갈, 사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 챙겼으면 이런 짓을 한 거죠. 통행경찰서. 그러니까 아직도 블랙박스를 숨기고 있는 거죠. 대단하죠? 이 앞에 있는 차 블랙박스도 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차가 휴대폰 영상을 제출했는데 그 영상은 저희 차가 갓길에 서 있는 가짜 영상이었어요. 우리 차를 가해 차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22년 12월 26일 날 이 차가 제출했다고 하는 3개월 만에 그것도 영상을 보여주면서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차 블랙박스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1년 몇 개월 동안. 이 차도. 맨 처음에 이 차 블랙박스를 내놓으라고 몇 번씩이나 찾아가갖고 나중에는 제가 핸드폰 이렇게 찍었어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 아직까지는 안 보여줍니다. 인멸을 했는지, 은닉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교통과 말로는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하면 더 지저분한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뭐 부채도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사님으로 제가 존중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이거 범죄단체라고 보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수사 권력을 맡길 수 있습니까? 수사 권력이 어떤 건지 아세요? 시민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있다고 인지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 되는 게 수사 권력입니다. 통행경찰서 사람들이 이 모든 영상을 보고 이 사람들이 범인인데 저희들을 범인으로 인지한 거예요. 그게 인지한 겁니까?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성취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저희들을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요. 지금 통영경찰서랑 재판 몇 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변호사 구하라 그래요.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런 거예요. 수사권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될 자들에게 넘어간 거야. 검사는, 의사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 면허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면허를 획득한 것이고, 그거 획득하려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해야 되고, 그것을 걸어놓고서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든지 대놓고 이런 짓을 못해요. 경찰은 위에서 시키면 말단들이 할 수 있죠. 위에 사람들이랑 나눠 먹겠죠.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누가 아무것도 안 생기고 이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불법, 부당하고 사악한 일이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피의자들, 범인을 도피시키고 그 사람들이랑 범죄 수익금을 나눠먹는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생기고 이런 짓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 수사 종결권을 이런 부채도사들이 갖고 있는 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권이 있는데 그 진단권을 그냥 자격 요건이 아주 낮은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을 하시는 어떤 분과
나눠 가진 거랑 같아요. 아니, 나눠 가진 것보다 더해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성취를 해야지 검찰로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명백한 범죄도 인지를 안 했다 그러고 범죄가 사료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시작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부채도사님들이.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있다 그러면 뒤집어 씌워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사보다 더 많은 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검사들이 꼼짝 못할 것 같아요. 검사는 한 사람이 왔잖아요. 이런 사건은. 제가 검사 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검사는 한 사람이 맞잖아요. 담당 검사가. 그러면 그 사건이 이렇게 조작되거나 잘못되면 그 사람 책임져야죠. 그 꼬리표가 따라가겠죠. 근데 경찰은 아닙니다. 제2 사건에 얼마나 많은 경찰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랬는지 몰라요. 조서는 다른 사람이 쓰고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책임자 바꾸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모르는 척하고 또 나쁜 짓을 하고 정보 공개 안 해주고 저 사람한테 가면 또 이 사람으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담당이 몇 명인지 몰라요. 여러 사람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는 몰랐지. 우리는 그때 온 것뿐이지. 잘 몰라서 이런 거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죠. 만약에 경찰이 검사 정도, 변호사 정도의 그런 자격 요건, 그 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거 대단히 힘들여서 그 재정적으로도 참 어렵게 획득한 것이라면 이렇게 막일을 안 하겠죠. 이렇게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가지고 그런 일을 안 하겠죠. 검사가 2, 3천만 원짜리 사건으로 뒷돈을 2, 3천만 원 받는다고 해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변호사가 이런 짓을 할까요? 아니면 판사가 이런 짓을 할까요? 아니면 의사 면허를 걸고 허위 진단을 할까요? 한 2주 나와야 되는 사람을 20주, 60주 진단을 끊어줄까요? 그렇지만 허드렛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한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몇 억을 준다 그러면 할 수도 있어요. 잃을 게 없으니까. 이 경찰들이 잃을 게 없어요. 그게 참 지금 검수완박의 제도상의 큰 문제라고 봐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습니다. 너 뜯어 먹어라! 이렇게 권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난 그 권력을 준 사람들, 지난 정권, 참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제도를 이런 중요한 제도를 만들 때 다 압니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아는 것을 저도 검수완박을 반대했어요. 제가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70년 동안 이렇게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지휘 감독권을 갖고 이렇게 해왔는데 경찰이 그런 수사권을 갖다가 지금 경찰의 그런 수준에서 마음대로 그 수사권을 휘두르면 누구한테 그 피해가 오겠습니까? 검사는 혹시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라든지 그런 데에 연루돼서 어떤 사건을 조작하는 것이 있었죠. 공안 사건 같은 데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교통사고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그런 데 끼어서 사건을 조작하고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위변조된 휴대폰 영상을 사용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않지요.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검수완박을 통해서 부채도사들이 이 좋은 세상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정의하게
돈을 벌어서 그 돈이 누구 손에서 나오겠습니까? 그 돈이 피눈물 가운데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변호사를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대상이라면 이런 짓을 안 했겠죠. 변호사가 없고 그러니까 함부로 본 거죠. 통영경찰서 부채도사님들, 이번 일은 기약 넘어갈 수 없어요. 내가 당신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판을 키워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내 피켓 들고 서 있을 때 문제를 키우면 안 돼. 무슨 명예훼손으로 걸고 누가 누구를 무고했다고 걸어요. 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길어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거 짧게 할게요. 저희가 이 사고가 나고요. 이 중간에 있었던 차, 앞지르기로 끼어 들어온 차, 이 차가 속였어요, 저희를. 앞에 가만히 정지해서 주차 중이었는데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주차 상태에 있었는데 뒤에서 저희 차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통영지청에 있는 그 포렌식 영상을 볼 때 저희가 부딪힌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통영경찰서 여러분, 거기 영상이 있으니까 들여다 보세요. 어디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한참 앞으로 밀려가갖고 부딪혔다면 차가 막 흔들려야 돼요. 영상 다시 조작하세요. 차가 막 흔들리게 하세요. 자, 이렇게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요. 앞에 정지해 있는데 뒤에서 저희 차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고 해갖고 저희를 통영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내가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차가 외제차라고 그랬어요. 저희 차 때문에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아무튼 쌍욕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튼 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 아반떼 차도 그 당일날 보험사고 접수를 했어요. 단독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요, 여기 보시면 사고 일자가 1월 28일이에요. 22년. 사고는 22년 10월 15일날 사고가 났는데 이 견적서도요, 어렵게 수개월 있다가 겨우 받아본 거예요. 저희 아내 약식 기소됐을 때 받아본 거예요. 피의자에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피해자라면 이 범죄는 영원히 완전 범죄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고 날짜가 저희 본건이랑 달라요. 이 돈 받았을 때랑. 근데 이 돈을 받으면서 동시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기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사고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요 일자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단독 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1168. 1168. 아, 요거 말고, 자, 이거요. 어디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건 관련자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피해자분이시라는 거예요? 가해자분이시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단독사고 처리 접수해서 처리받으신 건데? 네. 이 차요, 여기 무슨 공업사 있어요. 이 공업사에도 저희가 다 전화해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 차 9월 달에도 22년 또 사고가 있어요. 1월 달에 사고 2건 있어요. 계속 이런 짓을 하고 당기는 겁니다. 이 차 10월 달에 단독사고 처리를 했어요. 단독사고가 뭐냐면 혼자 가해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1월 28일 사고라고 해서
1월 28일 날 사고가 크게 났던 것 같아요. 안에 무슨 엔진이고 어디고 뭐 다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수리했죠. 저희 사고가 아니죠. 그래서 2차 견적서는 공소장에 빠졌습니다. 2차는 10월 15일 날 사고에 손괴를 입은 게 없어요. 이 견적서는 10월 15일 날 사고 손괴받았다고 해서 제출됐는데 통영경찰서에서 끝까지 정보 공개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저희 10월 15일 날 견적서가 아니에요. 견적서가 없으니까 이걸 제출했겠죠. 그러니까 일반 사기, 보험 사기 다 성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받았으면 이렇게 보험 신청을 그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날짜를 갖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뭘 더 많이 어떤 걸 받으려고 해서 이렇게 한 거죠. 무슨 또. 이 모든 게 기망이죠. 저희를 기망했고 일반 사기, 보험회사를 기망한 거죠. 보험 사기. 그리고 이 일에 통영경찰서가 주범 역할을 한 거죠. 다 아니까. 이렇게 돈 받은 것도 통영경찰서에서 알고 이렇게 돈 받은 것도 단독 사고 처리한 것도 통영경찰서에서 알고 아니까는 수리 내역을 밝힐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켜놓고 이렇게 정보 공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정보 공개 요구를 해도 어쩔 때는 정보 공개 쓰레기통으로 바로 버리는 것 같아요.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통영경찰서의 보험 사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댓글에 저희 동영상에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댓글을 달아도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댓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댓글을 하루 종일 달았는데 다 지워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 동영상 어떤 분들은 좋아요 눌러도요. 그 시민분들 모바일에선 좋아요 누른 게 나올 거예요. 그분이 누른 댓글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못 봐요. 저도 못 봐요. 이렇게 댓글을 조작하고 좋아요 숫자를 조작하고 조회를 여러 사람들이 해서 이 동영상을 못 보게 하는 당신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요. 당신들은 범죄자들이요. 반드시 시간 걸릴지라도 결코 이 일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당신들 김경수처럼 드루킹 사건처럼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공적이에요. 네, 시민 여러분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